성질 두 번째, 외심과 내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.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삼각형의 오심 이라고 해서 외심과 그 다음 내심 그리고 무게중심 그 다음 방심 수심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중2 하에서 외심과 내심, 이제 무게중심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, 방심이라는 거는 이제 교과 과정에 이 방심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,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로 충분히 이 방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외심과 내심,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방심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외심이라는 거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얘기를 하죠. 자, 그럼 이 외접원이라는 거는 삼각형 바깥에 접하고 있는 원을 외접원이라고 하고, 그 다음 같이 우리가 짝꿍으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. 자, 이 외심이라는 것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구해줄 것이다.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.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다. 자, 외심이랑 내심이랑 이제 조금씩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반드시 차이점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. 그럼 이 외심의 대표적인 성질 몇 가지들이 있는데 까먹으면 안 돼요. 자,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첫 번째,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. 자, 이 성질이 있으면은 이제 왜 그러한 성질이 나오는지 다 증명을 좀 할 수가 있어야 되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형으로도 그 다음에 뭐 직관적으로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여기다 원을 좀 미리 그려놨거든요. 자, 그러면은 우리는 좀 반대로 어떤 삼각형 A, B, C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을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먼저 그려놨어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외심이라는 것이 아까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으로 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AB의 수직이등분선과 그 다음에 BC의 수직이등분선과 AC의 수직이등분선 자, 얘네들을 그어주게 되면은 모두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이 한 점을 외심 O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.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이제 수선의 발들이 있으니까 기호를 좀 붙여보면은 차례대로 D, E, F라고 할게요. 자, 이랬을 때 아까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. 즉 AO, BO, CO가 같다는 건데 얘네들이 왜 같은지 살펴볼게. 자, 첫 번째는 우리가 증명을 하지 않고도 이 그림을 봤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. 자, 그게 뭘까? 이 원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잖아요. 자, 우리가 증명 필요 없이도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AO, BO, CO가 모두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합동으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수학적으로. 여기서 어떤 삼각형을 갖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. 자, 일단 나는 AOF, BOF 이 두 삼각형부터 시작을 할게요. 자, 요 두 삼각형을 좀 바라보면은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분 AF하고 BF 같고 그 다음에 선분 FO는 두 삼각형의 공통변이죠. 그리고 수직 이등분 했으니까 각 AFO, BFO 둘 다 90도로 각의 크기 똑같죠. 자, 이렇게 해서 삼각형 AFO하고 삼각형 BFO는 사스 합동이다. SAS 합동이다. 합동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응변 AO, BO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자, 두 번째. 자, 이번에는
BOD하고 COD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자,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직 2등분이었기 때문에 BD, CD 선분 길이 같고요. 그 다음 DO 역시 공통변. 그 다음 여기도 수선을 그은 거기 때문에 수직 2등분. 각 BDO. 그 다음 각 CDO. 역시 둘 다 90도로 같죠. 자, 이렇게 해서 삼각형 BDO, 삼각형 CDO. 둘도 역시 사스 합동. SAS 합동이죠. 합동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응변 BO하고 CO도 같을 수밖에 없다. 자, 그럼 이 두 개의 이제 합동에 의해서 결국은 AO, BO, CO 선분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죠. 자, 증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달달 외우지 마시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. 지금 AO, BO, CO가 모두 같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삼각형 AOB. 여기 분홍분홍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겠네.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두 밑각 크기 같다. 이 각을 X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밑각도 X겠구나. 그 다음에 삼각형 BOC 역시 이등변이니까 한 밑각을 Y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밑각 역시 Y로. 그 다음 AOC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한 밑각을 Z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밑각 역시 Z다. 자,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성질을 찾아낼 수 있죠.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은 180인데 그 속에 X, Y, Z가 전부 두 개씩 들어가 있더라. 그래서 X, Y, Z 각각의 합은 90도다. 어렵지 않죠? 자, 그러면은 두 번째 또 기억을 해야 될 공식인 거죠. 어떻게 보면은 각 BOC의 크기는 A의 2배다. 자, 그럼 이것도 그림에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삼각형 A, B, C가 있고 여기 임의로 그냥 외심을 하나 잡아서 O라고 할게요. 자, 그랬을 때 BOC의 크기는 요 각의 크기는 A의 2배다. 왜 2배가 될지. 자,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보조선으로 하나 그어줄게요. A에서 O를 지나게 그냥 쓱 연장선. 자, 그어주게 되면은 AO, BO, CO 전부 다 변의 길이 같다라는 거 위에서 지금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씁시다. 자, 지금 이 각도 그대로 똑같이 쓸게요. X, X라고 했고 이쪽 각을 Z랑 Z라고 했죠. 위에서. 그러면 다시 한번 삼각형의 한 외곽은 삼각형 ABO의 한 외곽은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다. EX. ACO의 한 외곽은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다. EZ. 이제 바로 보이죠? 자, 각 BOC의 크기를 봤더니 두 개의 X 플러스 Z가 들어가 있더라. 그런데 X 플러스 Z가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각 A의 크기와 같다는 거죠.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외심의 위치인데, 자, 외심이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. 자, 첫 번째는 예각삼각형부터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각삼각형도 있고요. 직각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둔각. 자, 어떤 예각삼각형 A, B, C가 있을 때 외심은 아까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A, B의 수직이등분선을 임의로 하나 긋고 이렇게 하나 긋고 그 다음 B, C의 수직이등분선. 자, 얘네들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만 그어도 교점 자체가 삼각형 내부에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?
자, 그 다음에 둔각을 좀 먼저 갈게요. 어떤 둔각 삼각형 ABC가 있는데 A, B의 수직이등 분선, 그 다음에 AC의 수직이등 분선을 그었더니 얘 같은 경우는 삼각형 외부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빗변의 중점이 곧 외심이 되는데 한번 그어봅시다. BC의 수직이등 분선, 그 다음에 AC의 수직이등 분선을 그었을 때 이 교점 자체가 빗변의 중점에 존재하게 되죠. 자,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사각형 자체도 또 직사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짝대기 하나, 마주보는 변 길이 똑같으니까 이쪽도 짝대기 2개. 그럼 이 둘도 사스 합동이 되면서 나머지 변의 길이도 같아지게 되고 빗변의 중점이 곧 외심이구나. 둔각은 아까 외부에 존재한다고 했었고 예각은 삼각형 내부에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여기서는 이제 2번, 두 번째 BOC의 크기가 A의 2배다라고 했을 때 예각이나 직각은 괜찮거든요. 근데 둔각 삼각형인 경우 헷갈리지 않게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여기서 이 외심을 O라고 했을 때 BOC의 크기를 묻는다면 그 BOC는 어디일까? 각 A는 지금 이 부분이 맞거든요. 그러면 A의 2배가 되는 BOC의 위치는 요 바깥 부분이에요. 안쪽이 아니라 바깥 부분이라는 거. 이 내부에 있던 BOC가 직각삼각형이 되면서 점점 밀려서 바깥까지 밀린 거거든요. 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보고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. 자, 정리해야 되는 친구들은 잠깐 화면 멈춰서 정리할 것들 있으면 정리하고 그 다음 장으로 따라오시면 돼요. 자, 다 된 친구들은 두 번째 장으로. 우리가 외심을 하면서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. 아까 선생님이 그 외심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고 해서 삼각형 A, B, C가 있을 때 여기에서 BC의 수직이등분선, AB의 수직이등분선 자, 만들어 볼게요. AB의 수직이등분선과 그 다음 BC의 수직이등분선 얘네들은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왜 AC의 수직이등분선도 요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지 자, 궁금해 물음표를 가져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갖다 증명을 할 건데 간단해요. 자, 우리가 평행하지 않은 이상 AB의 수직이등분선, BC의 수직이등분선 사이에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는 요거는 증명이 필요 없이도 당연히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그 교점을 O라고 했을 때 나머지 이제 선을 좀 이어볼게요. 자, 얘네들도 D하고 E라고 이름 붙이고 그 다음 AO, BO, CO까지 선으로 연결을 하면 일단 두 쌍의 직각 삼각형이 보이게 되죠. 자, 첫 번째 전제 조건은 AB의 수직이등분선과 BC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O라고 하자. 자,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. 그랬을 때 첫 번째 ADO하고 BDO하고 이 두 삼각형에서 AD 아이고, 글씨가 잘 안 되네요. 자, 그럼 이쪽에 다시 쓸게요. AD하고 BD하고 짝대기 2개 변의 길이 같고요. DO는 공통변. 그리고 수직이등분선이었으니까 각 ADO, BDO 둘 다 90도죠. 자, 이렇게 해서 삼각형 ADO하고 삼각형 BDO하고는 사스 합동입니다. 합동이기 때문에 AO, BO 변의 길이 같다.
자, 여기까지만 보고 아까 외심 성질 증명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 싶은데 이 미묘한 차이가 달라요, 분명히. 자, 그러면 두 번째. 이번에는 B25하고 C25를 한번 볼게요. B2하고 C2하고 짝대기 하나씩 갖고요. 그 다음에 2,5는 공통변이다. 그리고 수직 2등분이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B25, C25 둘 다 90도. 자, 이렇게 해서 삼각형 B25랑 C25랑 역시 사스 합동. 그러면 합동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응변 B5, C5 같구나. 자,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분홍 선분들의 길이가 다 같다는 건데, 자, 그럼 여기서 그 다음 AC 수직이 등분선이 얘 지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. 여기서 다시 한번 보조선을 그을 거예요. 자, 어떻게 그을 거냐면 O에서 AC의 그대로 수선. 자, 수선을 그어서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게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.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. 자, 역시 이렇게 수선을 그어줌으로 인해서 두 개의 삼각형이 생기는데, 자, AO하고 CO하고 같다. 이거는 첫 번째 증명에서 얻어낸 결과치죠. 분홍 같다고 했으니까. 그 다음에 OH는 공통변. 그리고 둘 다 수선 그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. 각 AHO, CHO 둘 다 90도죠. 자, 이렇게 해서 삼각형 AOH하고 COH. 아까 위에서는 전부 다 사스 합동이었는데 이번엔 무슨 합동일까요?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AO, CO 같고 한 변의 길이 같은 RHS 합동이다. 이 마지막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에 거랑 같은 게 아닌가?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얘네가 RHS 합동이라면 또 다른 대응변 AH, CH가 같구나 라고 알 수 있고, 자,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결국 OH는 AC의 수직이 등분선이 된다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죠. 자, 여기까지도 다시 한번 화면 멈춰서 정리하시고 다 된 친구들은 그 다음 장 따라오세요.